자, 그럼 이번에는 게임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게임 핵심 요소라고 하면은 우선 저희가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 게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게임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 게임이 뭐 어떤 게임이고 어떤 식의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게임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만듦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저희가 만드는 이제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장르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게임들의 장르가 있고, 이제 이 게임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 뭐 각자의 취향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만들기 쉬운 그런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잘 이 중에서 선별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장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의 장르가 요즘은 복합적인 것들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뭔가 이제 뭐 RPG라던가 아니면은 뭐 FPS 아니면은 뭐 TPS 아니면은 뭐 퍼즐 게임 장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저희가 장르들을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장르들 중에서도 사실 연령대가 많이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이제 과연 이제 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니면 내가 잘 만들 수 있는 게임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장르에 대한 고민도 결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단 저희가 만드는 게임이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인가도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각종 게임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각종 뭐 오픈소스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저희가 지향점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드는 게임이 이제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완성이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스마트폰 아니면은 PC 아니면은 뭐 이제 콘솔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장르에 따라서 연령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 또 다 연령대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게임을 만들 때 저희가 장르도 고민해야 되고, 이걸 어느 플랫폼에 낼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드는 게임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장르와 플랫폼에 따라서 연령대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PC 게임을 만들 겁니다. PC 게임을 만들 건데 여기에서 제가 PC로 퍼즐 게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퍼즐 게임은 쉽고 간편하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랑 이런 단점이 명확한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을 만약에 PC로 내버리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만한 메리트가 필요할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퍼즐 게임은 제가 그냥 길 가면서 그냥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굳이 PC로 낸다면은 이제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명확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게임을 만들어야지만 좀 좋은 게임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들이 좀 원하는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장르와 그런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그런 성향 파악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팀원들의 배경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이제 우리 팀원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팀원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게임을 하지 않지만 뭔가 그냥 만들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구성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아마 게임을 좋아해서 이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게임을 만들 거야 해서 능력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선적으로 나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라는 이제 생각만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건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이제 이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런 약간 꿈 같은 그런 게임의 배경들이 있고, 이걸 약간 현실적으로 좀 가져가려면은 이제 나 또는 우리 팀 구성원들이 이제 어떤 배경을 가졌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도 일입니다. 만약에 작업 능력이 우리가 수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응용만 앞서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이런 기획 그리고 목표를 세우기 전에 저희가 이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정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조언을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좀 둘러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팀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게임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강점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으니까 세부적인 시스템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 잡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임 그리고 해본 게임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제 좀 축소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제 게임이란 게 대체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방향키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뭔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고 하면은 제가 뭔가 이제 칼을 휘두르면은 이제 몬스터가 맞아서 체력이 깎인다 라는 이런 이제 좀 쉬운 개념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화면상에서 그냥 제가 이제 칼을 휘두른다 라는 이제 표현을 했을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체력이 깎인다라는 것도 그냥 이제 숫자가 그냥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더니 이런 게 적용이 되었다 라는 이제 이런 원론적인 부분이 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 뭐 퍼즐 게임 부분도 마찬가지고 RPG적인 게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임들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이런 구조들 그러니까 뭐를 입력했더니 뭐가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적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좀 풀어보면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게임을 여기다가 색깔을 입혀서 우리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좀 비슷한 장르이지만 다른 게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총싸움인데 이제 단순히 그냥 사람을 쏘는 그런 게임에서 뭔가 내가 생존을 좀 더 중심으로 줬더니 뭐 배틀그라운드가 나온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뭐 원래 기존에 있는 장르에서 우리만의 새로운 것들을 더해서 새롭게 나오는 뭔가 그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퍼즐 게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에다가 스토리를 입혀서 뭔가 이제 똑같은 퍼즐을 헤쳐나가는데 이제 이 캐릭터가 뭔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이제 스토리적인 부분에 좀 더 힘을 쓴다거나 그리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퍼즐인 거지 우리 게임은 스토리가 좀 더 중요한 게임이야 라고 말하는 등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게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간 두루뭉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그러니까 시스템 부분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보상 이 세 가지가 게임을 이루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자, 우선 이 3단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칼을 휘둘렀더니 몬스터의 체력이 깎이고 그리고 몬스터가 죽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밌게 풀 건지 또는 스토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를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모든 행동들을 다 마쳤을 때 나한테 오는 보상이 뭔가 재미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제 3단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은 정말 좋아요. 시스템이 좋다는 말은 이걸 내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했다는 얘기인데 시스템만 잘 구성을 해서는 게임이 사실상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동기부여 부분이 사실 재미 담당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게임 기획을 잘하고 하더라도 이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게임을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보상만 좋게 되면은 사실상 이거는 약간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상만 이제 우리한테 오는 보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앞에 이제 시스템 룰이라던가 동기부여는 이제 뒤따라오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뭔가 약간 잘못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서면 사실상 중독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빠져들지 않도록 앞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정말 재미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되게 간단하지만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게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웅장하고 이런 것들도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동기부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게임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 하는 이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서 게임을 이제 핵심 요소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앞에서 이제 핵심 요소를 잡아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이제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 배경적인 부분을 벗어나지 않는 컨텐츠들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들면은 뭐 저희가 만드는 게임이 간단한 뭐 점프 게임이에요. 점프 게임인데 갑자기 여기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컨텐츠가 붙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냥 점프만 해서 이제 점수를 얻어 나가면서 나아가면은 이제 끝나는 게임인데 여기에 뭔가 맞지 않는 뭔가 뭐 사냥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재밌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런 이제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걸 다 넣게 되면은 뭔가 이제 잘못될 수가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런 핵심 요소들을 명확하게 우리 장르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이거,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하고 여기에 벗어나지 않는 컨텐츠들로 이제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과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이제 내부 시스템들을 짜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기부여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을 이렇게 좀 잘 만들려면은 사실상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벤치마킹은 쉽게 말하면은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을 사실 참고를 한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제가 기획 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라는 거는 사실상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잘 융합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잘 빼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게임들을 잘 참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중심 배경의 게임에다가 벤치마킹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게임들은 사실 잘 나가는 이유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게임이 있어요. 뭐 예전에 좀 약간 유행했던 게임이기도 한데 농작물을 키우는 게임인데, 이거를 이제 농작물을 제가 스마트폰에서 기르게 되면은 이게 실제 이제 농장이랑 연동이 되어서 게임으로 이제 제가 식물을 키우면은 그게 이제 약간 배송이 오는 독특한 보상을 가진 게임들을 같이 붙여서 이제 앞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게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우리 것만, 우리의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너무 이제 기획이 잘 잡혔어. 그리고 게임 룰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임은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려면은 우리 능력 파악,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게임에 대한 확실한 이해, 이런 것들을 합쳐서 마지막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우리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만들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뭐 UI와 UX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유저가 얼만큼 이제 쉽게 우리 게임에 다가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요소들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게임 개발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우리 게임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잘 알다 보면은 사실상 빼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자 하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알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뭐 방향키를 움직이면은 캐릭터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방향키를 움직이면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뭐 WASD를 움직여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마우스로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성들을 저희가 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게임을 만들어 나가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완전히 이제 연령대가 어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을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좀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게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 중심적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이제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 눈에는 이게 당연히 아니 이거는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저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 유저 피드백만 받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앞에 저희가 세웠던 그런 이제 중심 계획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피드백만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기획도 마찬가지고 핵심 요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장황하고 길게 표현하기보다는 단순 명료하게 우리 게임은 이거입니다 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플레이 자체도, 그리고 이제 게임 만드는 것 자체도 되게 쉽고 간결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야지만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게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간결하게 줄여서 대규모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일들만 먼저 찾아서 우리가 만들 건 이거지만 표현을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자 하는 방식으로 가져야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스케일 큰 일들을 단계별로 쪼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작 단계에는 이게 무조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넘어갔으면은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스텝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방식으로 이제 우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게임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게임을 만드는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지금 뭐 만드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의 핵심적인 부분이 구현이 안 되면은 뒤에 거를 못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뒤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아트라던가 아니면 스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없으면은 큰일 나는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뒤에 나중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잘 구분을 해서 이 두 가지 업무를 명확하게 잘 쪼개고, 그리고 이 쪼갠 것들을 다시 이제 계단 단계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이제 중요한 단계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렇게 제가 말한 이런 요소들을 목차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성격부터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1번 순위, 2번 순위, 3번 순위,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정도의 일로 이렇게 잘 구분을 해서 이런 이제 차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몇 월 며칠까지, 이거는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따로 양식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하되, 뭔가 이제 좀 자유롭게 내부에 이제 뭔가 요소들을 조금 바꿔야 된다면은 내용들을 좀 추가하거나 약간 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서를 제출을 하시고, 이거 바탕으로 이제 뭐 시제품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